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 공인중개사 미국 부동산 더글라스 살리먼 소속 미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뉴욕에서 부동산 매물을 고르는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듯이 좋은 집에 대한 기준도 제각기 다를 텐데요. 저는 고객분들의 니즈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매물 리스팅들을 골라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짓이 얼마인지, 원하는 방 개수나 집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거주용인지 아니면 투자용 목적인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한국은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이 나눠지는 것에 비해서 뉴욕의 경우는 그냥 총 스퀘어 피트 사이즈가 나온 것으로 전용 면적만 표시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빌딩이나 코업 같은 경우 정확한 집 사이즈 표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 이제 동네 고르기가 있는데요. 뉴욕에서 집을 구할 때 당연히 투자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지만 실거주로 구입하는 경우 개인이 선호하는 동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더 많으세요. 뉴욕에는 동네마다 분위기가 달라서 원하시는 동네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뉴욕에는 5개의 자치구가 있어요. 맨하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그리고 스태튼 아일랜드로 나눠집니다. 맨하튼 안에서도 크게 4개의 주요 섹션으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업타운이 있어요. 업타운에는 웨스트사이드가 있고 이제 이스트사이드가 있는데 웨스트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59가에서 110가까지, 허드슨 리버에서 그러니까 5번가 서쪽까지를 얘기하고요. 이스트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59가에서 96가, 5번가에서 이스트 리버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타운 같은 경우에는 보통 34가에서 59가까지고요. 그러니까 이스트 리버에서 허드슨 리버까지 다 이어지고, 다운타운 같은 경우에는 14가에서 그 밑쪽, 남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운타운 쪽에 그 베러리 파크 시티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맨하튼 남단강을 메꿔서 만든 그런 인공 계획 도시로 학군도 좋고 주위에 이제 강변 공원도 있고 해서 특히 월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동네예요. 단 여기는 콘도 빌딩들이 보통 토지 임대로 된 곳들이 많아서 꼭 부동산 전문가와 컨설팅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임대를 위해서 이제 구매하는 그런 팁들인데요. 2022년 10월 리포트에 따르면 맨하튼 평균 임대료가 5,000불이 넘어섰고 뉴욕 맨하튼의 주택 임대 시장이 침체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코앞보다는 콘도나 다세대 주택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고요. 만약 융자를 끼고 임대를 위해서 구매할 경우 이자율이 프라이머리로 그냥 실거주로 구입을 하실 때보다 조금 높습니다.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부동산세가 각 건물마다 그리고 각 유닛들마다 다른데요.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세대 주택의 구입은 콘도보드가 따로 없어서 세입자를 구하기에는 조금 더 편리해요. 하지만 건물에 문제가 생길 경우 관리를 해줄 관리 기사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대를 위해서 구매를 할 경우 경험 많은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왜냐하면 임대가 잘 나가는 빌딩, 세입자가 선호하는 매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제 실거주를 위한 구매 팁인데요. 실거주를 위한 구매라면 동네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빌딩 안에 어떤 어메니티즈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코아비를 원하는지 아니면 콘도인지 그것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다세대 주택을 구입한 후 한 유닛에는 실거주를 하시고 다른 유닛들은 임대를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코압이나 콘도에서 실거주를 할 경우 부동산세 혜택이 있습니다. 매물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맨하탄의 가격으로 봤을 때 한 약 17.5% 정도의 혜택을 매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단 한 빌딩에서 다른 종류의 세금 혜택을 받을 경우 중복 혜택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봤을 때 자가소유 주택 매매 시 2년 이상 거주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싱글일 경우에는 25만 달러, 그리고 부부 같은 경우는 50만 달러까지 면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매물을 고르는 팁을 짧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매물을 고르는 꿀팁으로는 해가 잘 드는 유닛인지,
그래서 맨하탄은 건물이 맨하탄 안에는 다른 건물에 가려서 해가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집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 가격이 뭐 다른 유닛에 비해서 막 터무니없이 저렴하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 허위 매물이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상 사진들 중에 창문을 커튼으로 가려놨을 경우 이게 잘 안 보이게 되어 있다면 좀 의심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집을 구매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여름이 끝날 무렵이지만 뉴욕에서는 봄이나 가을이 가장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으시다면 첫 번째 봤던 집이라도 오퍼를 넣으시길 바래요. 많은 고객분들과 집을 보다 보면 처음 봤던 집들이 마음에 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집을 조금 볼래요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다시 첫 번째 봤던 매물을 사려고 하면 다른 분이 벌써 계약을 해버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 매물을 비교한 후 매매하시길 추천드리지만 은근히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오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오늘은 뉴욕 부동산 매물을 고르는 꿀팁들을 나눠봤는데요. 뉴욕 부동산에 관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뉴욕 전문 공인중개사 미나인 뉴욕으로 연락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